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도내 정가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가 직설에서 얘기를 나눠보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의원, 그리고 박대현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헌재가 이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는데 양 정당의 입장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판단이라고 받아들이고요.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과 국정 정상화, 즉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루는 데 전념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힘 강원도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재판으로 인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판결이 있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 번도 그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은 야당이 잘한 건 없다고 한 중요한 결과도 있습니다. 야당이 줄 탄핵을 하면서 나쁜 의도로 정치적 압박용으로 탄핵을 해서 악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쳐왔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담겨 있고, 이 야당의 입법 횡포를 대통령이 막아야겠다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막아야 되는 절박한 책임감을 느꼈다는 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이 헌정사상 잘못된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탄핵에 대해서 헌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야당이 잘했다는 점은 단 한 가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 그리고 반성에 대한 말이 지금까지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도내 주요 현안 사업들이나 공약들이 좀 악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현안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현안 사업은 현재로 지금 약간 더딘 부분은 지난 도정의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현안이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공약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다음 정부가 들어선들 이 공약 사업을 제대로 이행해 줄 후보가 필요한 것이고, 이 공약 사업을 이행을 하지 못하는 후보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 다시 정치가 나쁜 의도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이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는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도 튼튼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윤 정권에서 이미 공약의 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그 한계가 드러났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주 철원 간의 강원 내륙선과 속초 고성 간의 그 동해고속도로 연장, 그다음에 철원 고성 간 DMZ 횡단 고속도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 핵심 사업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지금 막혀 있고, 또 아직까지 첫 스탑도 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공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도내 현안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재정비를 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같은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고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서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예, 지금 바로 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내놓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이미 시작이 된 분위기입니다. 6월 3일로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대선 구도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한 그 정권 재창출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회복과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위한 대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파면의 경우에서 봤을 때 독선과 무능, 검찰 권력의 폭주가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들께서 철저히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누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을 대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이번 대선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뭐 정해져 있는 분위기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에 정해져 있는 이 분위기가 저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보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 그리고 다가올 조기 대선 리스크 해소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을 보면은 검사 사칭, 허위 증언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백혜원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미래 세대에게 채무를 안겨줄 만한 이런 민주당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과 퍼주기식 정책을 하는 포퓰리즘 정당에게 우리는 내줄 필요가 없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승부를 봐서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 글로벌 시대에서 앞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걸 잘 가려내는 게 이제 유권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6월 3일로 만약에 정해지면 정말 정확히 1년 뒤에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분께서는 이제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 지방선거에도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지역 정가로서는 좀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이 아마 그 어느 정당에 따라서 좀 이 바람이라고 하는 분위기는 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진태 도정이 들어와서 지금 도민 생활 만족 지수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11대 의회에서도 거수기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 대한 그 확실한 견제로 인해서 지금 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그 지방선거는 이제 앞으로 정책 싸움이 앞으로도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정책을 내는 강원도 발전의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당과 후보를 가려내길 우리 도민들께 부탁드리면서 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도의회도 거의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인데 내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변화되는 관측은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국민의힘 의회가 지금 김태 도정과 화합을 잘 하고 있고 또 확실한 네. 견제를 통해서 지금 도민생활 만족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가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지영 의원님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까 네. 박대원 의원님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3월 26일자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2심이 무죄로 나오면서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무죄로 결과를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느냐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과반수가 해소되었다라고 응답했다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지난 지방선거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가면서 그 기대감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그 정권이 헌법질서 파괴로 인해서 파면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정 회복 이후에 어떤 리더십이 지역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 이제 강원도의 정치권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또 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